손절과 존버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상황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예스24 한번 살펴볼 거고요.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오늘의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 하락을 했는데, 물론 이제 시장 하락 영향도 있었겠지만 어제 터진 이 대량 거래의 영향도 오늘 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스24는 대표적인 카카오뱅크 관련 수혜주가 되겠고, 이 지분을 보유를 함으로써 이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 속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이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뜻하지 않았던 뉴스이기는 했는데, 네이버가 이제 예스24를 인수한다 라는 기사가 언론사를 통해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예스24가 빠르게 보도 해명 자료를 내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빠르게 또 내려앉았던 부분인데요. 어제 25%까지 올라갔다가 내려 꽂아버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어제 영상에서도 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는 시각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이 네이버가 1조 원 정도의 돈 또는 7천억 원 정도의 돈을 주고 인수를 한다. 이 기사 이게 뭐 기자의 뇌피셜로 스스로 뭐 그냥 뭐 조사해서 썼을까요? 과연 이 진짜 취재를 해서 썼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예, 이게 취재를 해서 써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뭐 자기 뭐 생각대로 뭐 써지는 않았을 거고,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는 어떤 이제 좀 사실 이런 기사는 돈 주면 써주거든요. 돈 주면 써준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찌라시라고 보거든요. 예, 찌라시. 왜냐면 MBC나 KBS나 뭐 YTN이나 아니면 뭐 조선일보나 뭐 동아일보나 한국경제나 매일신문이나 이런 데서 예스24가 네이버에 인수된다고 뉴스 기사 나온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KBS나 이런 데서, SBS에서 그런 뉴스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아경제나 이데일리, 이투데이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찌라시성 기사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오는 이런 언론사가 되거든요. 주식 찌라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 좀 찌라시? 뭐 계획된 좀 찌라시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어제 이제 그 주가를 끌어올리고 어떠한 이제 지분, 아니 그 물량의 어떠한 이제 손바뀜이 좀 있었다. 물량을 좀 털어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가의 거래량이 터진 위치가 정말 안 좋습니다. 주가가 뭐 바닥에서 어떤 대량 거래량을 터뜨렸다면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어떤 저런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는 점에서 결코 이 부분들이 우연은 아닐 거라는 거죠. 이게 뭐 계획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어떤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계획된 그런 이제 뉴스 기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우연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내용들에 대해서 뭐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 보면 카뱅에 웃고 네이버에 울고 예스24의 아찔한 롤러코스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어제 상승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따라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던 공식을 따랐지만 손절과 존버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걸 팔아야 될까 아니면은 들고 가야 될까 고민을 분명히 많이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손절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존버보다는 손절이 맞는 거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 종목에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지분 가치예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가치, 5천억 원에 대한 지분 가치, 그리고 이 회사는 3,500억 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 가치 대비 저평가라는 점은 불변입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불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변하지 않는데, 기본적인 어떤 이제 가치나 이런 부분들 내용은 변하지 않는데 기술적인 흐름에서 달라진 게 있죠. 예, 거래량이 달라졌습니다.
엄청난 거래량, 대량의 음봉의 거래량이 터졌다는 점은 이전과는 분명히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상한가 한번 보내고 눌렀다가 들었다가 물면서 이거는 M자입니다. M자. 쌍봉이라고 하죠, 흔히들. 쌍봉의 오른쪽 머리에서 봉우리에서 대량의 음봉의 거래량이 터졌다. 그것도 이 위치에서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걸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이걸 누가 좋게 봅니까? 이걸 이 자리에서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결코 좋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경계해야 되는 그런 거래량이라는 거죠. 음봉의 거래량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15,000원대, 그나마 좀 지지 반등을 좀 예상했던 15,000원대 정도에서 좀 지지를 예상을 하고 반등을 좀 줄까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무너지면서 어김없이 그냥 내려앉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혹여라도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비중을 줄이는 건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지 라인이 이탈되면서 하방이 열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밀릴지 가늠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매물 부담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현재가 밑으로 이런 대량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또 지켜줄 만한 그런 이제 구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는데요. 이때는 이제 거래량이 터지기 전이고, 지금은 음봉의 대량 거래량이 터진 이후기 때문에 과연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도 약간의 좀 의문은 남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주식이 다시 하락하고 나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더 하락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3일 이내에 무조건 다시 올려놔야 된다. 오늘 이 가격을 이탈했기 때문에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다시 올려놓는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올려놓지 못한다면 이 흐름들은 무너진 거다라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분명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순식간에 훅 올렸다 훅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출현이 된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좀 탈출할 기회를 좀 준다라고 한다면은 좀 빠져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연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가 나온 게 결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연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오면서 차트가 무너졌거든요. 거래량이 터졌고. 그렇다면은 이게 결코 우연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회사 측에서는 아예 인수 제한 들어온 것도 없고 그런 사실조차도 없는데 기자가 딱 내보낸 거 아니에요. 기자가 뭐 뇌피셜로 썼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느 정도 누가 써달라고 뭔가 이렇게 그게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걸 뭐 써준 거겠죠. 그러면 조회수도 많이 높아지고 광고 수익도 높아질 거니까.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저런 기사는 돈 주면 써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듣기로는. 그래서 저런 쪽에서 찌라시 기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확인되지 않은 기사도 많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저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더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찌라시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시의 효력이 높느냐, 뉴스 기사의 효력이 높느냐라고 본다면 공시의 효력이 더 높죠. 공시에서 회사 측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뉴스보다는 공시의 효력이 더 높기 때문에 공시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이버에서 인수를 다시 또 한다고 할지, 뭐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건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조금 이제 찌라시, 루머 이런 거에 불과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을 통해서 15,000원대 위로 올린다면은 그래도 흐름은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전까지 만약에 못 올린다면 이 상승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꺾여서 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놓고 내가 어떻게 또 전략을 짜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시황을 쭉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장중에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대응을 잡아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어플이 되겠습니다.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어떤 주도 테마라든지 당일 강세를 보이는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는 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